시장에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그 세계 자동차 시장을 둘러싼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입장에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메이커들 미국이나 독일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됐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가장 중요한, 올해도 저희가 좀 이제 일부 당해보긴 했는데, 사실은 110엔대하고 120엔대 이야기가 좀 다를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토요타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120엔대라는 거를 올라가면 이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110엔대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갈까 이런 데 대한 일본 업체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120엔대 가면은 전략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120엔대 갔을 때가 이제 그 2005년 7년 이때인데, 그때를 저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우선 이제 이것도 설명드리면 상당히 장기화될 거라는 저희 전망이죠. 일단 아베가 중요한 선거에서 완승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그냥 갈 거고 별일 없이, 그 다음에 그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그때까지도 갈 거다. 엔조 국면이 그때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05년, 07년까지 이때 한 2년 5개월 정도 지속이 됐을 텐데, 이때가 104엔에서 120, 정확하게 저 기억이 한 123엔인가 이런 정도로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뭐냐면, 제 경험으로 뭐냐면, 멈출 수 없다, 토요타를 멈추기는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강한 회사로 보였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토요타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계 1등을 이제 하겠다고 아주 공세적으로 확장 전략을 펼쳤던 게 2005년, 2007년인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만큼 이제 충격이 컸었던 거죠. 그만큼 확장 드라이브를 걸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토요타가 그때 했던 거는 미국 시장, 그래서 텍사스에다가 피컷 30만 대 그 전용 공장까지 만들어들면서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진격을 했던 그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프리우스 같은 그 친환경차, 신규 수입 탑재된 친환경차를 이렇게 손해를 봐도 그렇게 데미지가 없었던 때니까 그걸 내세워서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넥서스, 그러니까 토요타 그동안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그런 이미지가 별로였는데, 사실 프리우스가 해준 거는 프리우스의 후광 효과는 넥서스가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 미국 시장 넥서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세를 강화시켰던 거고, 저희가 사실 그때 그 당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그때 2005년에 그 이제 알라모마 공장 준공이 내년으로 10년인데, 공장 준공해놓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판매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토요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일부 차종에서는 거의 가격이 MSRP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까지 미국 시장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05년 7년에 일어났던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몇 년, 4년 이렇게 각 정도, 4년, 5년도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처럼 그렇게 아주 공세적인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거라고요. 토요타 스스로가 자기들은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 저런 공세적인 드라이브를 걸 적에 걸어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품질 문제, 그게 나중에 대량 리콜로 연결이 되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처럼 공세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이 상대를 골라가면서 이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늘리는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토요타 입장에서는 아직도 지금 그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시장들이 좀 있습니다. 신흥시장 국가들 이런 부분들에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시장에서 그런 전략들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박교 사장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품력 자체를 높이는데 유럽 차들에 대해서 상품력이 떨어진다라고 토요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 하락인데요. 이 유가 하락이 사실은 자동차 그 산업에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반드시 좋은가에 대한 이제 꼭 좋지만 않겠다. 우리 입장에서 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아마 유가 하락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시장은 미국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근데 중국은 사실은 자동차 대중화라는 게 일어나면서부터는 유가가 올라가도 관계없이 성장을 했다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흥시장 국가들은 사실은 유가가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아요. 자동차 구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미국이 가장 이제 유가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이제 이 디플레이션의 문제들이 심각하다 보니까 유가 하락 자체가 거의 반드시 반갑지만 않은, 더 이제 물가를 떨어뜨려서 이 디플레이션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얼마나 긍정적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산유국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중동 국가들처럼 석유 채굴 비용이 굉장히 낮아서 사우디 석유 장관이 어제 기사 나온 거 보면 $20가 돼도 좋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가격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러시아가 우선 굉장히 어려워져 있지만 나머지 무슨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나이지리아도 안 된다, 캐나다의 샌드오일도 안 되고, 미국의 셰일도 안 되고, 그거 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 해저 유전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 경쟁이 없는 애들은 다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사우디가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산유국들이 시장이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데 대한 좀 우려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 가솔린 가격이 결론당 $2 후반대로 가면은 차급 구조가 빠르게 좀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은 사실 미국 빅3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어서 사실 저희한테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수요가 수요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서 혜택은 좀 보겠지만,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 지금 유가랑은 그렇게 판단. 아무튼 이제 그 다음은 내년에부터 이제 유럽에서 지금 킬로미터당 130g의 규제가 따라서 이걸 충족을 못 시키면은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고요.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지금 CO2 연동 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유할 때도 또 CO2에 연동시키는 세제들을 도입하면서, 제가 10월에 유럽 시장을 갔다 왔는데 아주 눈에 띄게 변화되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MSRP 자체가 이제 MSRP하고 실제 구매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MSRP로 보면은 어떤 차가 또 가격이 더 싼데, 이 세제를 감안해 보면은 가격이 역전되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지금 CO2 관련 세제 도입이 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구조가 아주 급격하게 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시장이 저희가 이제 프랑스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지금 CO2 세제를 도입하는 나라인데, 프랑스산 디젤 엔진을 가진 AB 소형차가, 프랑스 업체가 생산한 디젤 엔진을 가진 AB 소형차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보면 당연히 AB급 차, B급 세그먼트 차들이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판매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SUV에 상당히 유럽에서 강자였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면은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전에는 규제를 충족시키느냐의 그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가 많이 접근했는데 최근에 바뀐 거는 이게 CO2 세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시장 가격 자체를 변동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시장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완전히 변화를 시키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판매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차 자체가 유가 때문에 조금 증가세는 둔화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저희의 추기로는 작년에 150만 대 정도 갖고 올해가 이제 170만 대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보다 이제 성장세는 좀 둔화될 거라고 보이는데 내년이 아주 재밌는 해입니다. 친환경차 그 측면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이 소위 이제 각 친환경차 어떤 타입 베이스에서 타입별로 어떤 거는 아이코닉한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내년에 전부 다 신모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연비나 이런 측면에서도 개선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 있게 내놓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이제 친환경차들이 일반 차보다 불편하다고 고객들이 잘 선택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지금 이제 친환경차 시장도 변화를 하다 보다 보니까 상품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프리우스 같은 경우가 연비 좋고 이런 거 좋지만 불편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세대들의 차들은 일반 보통 차하고 견줄 수 있는 상품성을 이제 확보하면 그런 친환경차들이 지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 상당히 친환경차 입장에서는 친환경 측면에서 재밌는 해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겠죠. 유가가 기름값이 떨어지는데 저렇게 되면 TCO 관점에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관점에서 보면은 친환경차 매력은 다시 떨어지는 거고 업체 입장에서는 반대로 뭐냐면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차를 팔아야 되고 이제 이 문제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설명이 좀 돼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09년부터 해가지고 SUV의 이제 어떤 성장 가속기라고 볼 수 있는데 성장기라고 보면 고성장기가 또 다시 한번 좀 그게 2090년에서 2004년까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09년부터 한 16년, 17년 이 정도까지 이 SUV가 고성장을 하는 이런 시기가 다시 그래서 2차 고성장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 추세가 작년에서 올해도 지금 지속이 되고 내년에도 지속이 될 거라는데 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무슨 오토모티브 뉴스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SUV가 세단을 다 대체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걸 봤는데 어쨌든 SUV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SUV도 이제 풀라인업으로 다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대형 SUV, 중형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B급까지 내려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내년에도 상당히 국내에서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QM3나 그리고 지금 푸조가 지금 200인가요? 306인가요? 그것들이 이제 다 206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추세를 반영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중국에는 지금 B급 SUV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더 내년에 이제 확실하게 드러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까 규제가 이제 뭐 안전에 관한 규제는 최근에 미국이 주도하면서 갈수록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에서는 지금 공정거래에 관련돼서 뭐 완성차하고 부품업체에 관계 문제들, 또 수입차 업체들의 가격 뭐 담합 이런 것들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인도도 사실은 비슷하게 지금 반독점 규제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좀
좀 조금 특수하게 좀 CSR 관련